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국의 사회 얘기를 했습니다. 태국 사회. 태국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 태국 사회가 어떻게 생긴 사회냐,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회에서 왔는데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비슷한 얘기죠. 사회 이것과 연관해서 태국의 문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오늘은 태국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사실은 그 사회, 문화, 이것은 같이 가는 거죠. 사회적인 통념이 그게 정착되면 그것이 그 나라의 문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태국 사회와 태국의 문화는 어디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어 왔느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태국은 처음에 이 나라 같은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불교와 같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불교가 하시는 것처럼 인도에서 발생을 했지만은 태국에 와서 이것이 안정되게 이와 같이 종주권, 불교 종주권 같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불교의 총 본부가 지금 태국에 있습니다. 태국은 한마디로 크게 보면은 부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태국 사회가 형성되었고 문화가 결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국 사회와 태국 문화에는 근저에 왕제도라는 것입니다. 태국에는 왕이 있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태국의 왕은 그냥 명목상 있는 왕이 아닙니다. 영국같이 왕이 명목상 있다든지 일본처럼 왕이 명목상 있다든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국의 왕은 헌법의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태국의 왕은 이 밀접하게 이 국가의 수장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외교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왕이에요. 다른 기관이 아니고 왕궁에서 왕이 그 모든 외교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외교관을 파송하고, 태국의 외교관을 파송하고, 그리고 태국의 장관이랄지 총리랄지 장관, 그 모든 것을 다 왕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왕제도가 아니고 아직도 왕제도가 확실하게 살아 움직이는 실력 있는 그런 왕국이죠. 요새 젊은 학생들이 이 왕제도에 대해서 조금 손을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국에 큰 문제가 발생하죠. 태국에서는 종교, 불교에 대해서 손대면 안 되고 왕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안 되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안 되죠. 잘못하면 불경죄가 되고, 그리고 불교를 해치는 그런 것이 되죠. 아시는 것처럼 태국에는 선교사 비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선교사 비자가, 기독교 계통의 선교사 비자가 1200개 정도가 있죠, 현재. 그 중에 가장 선교사 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가 태국 복음주 연맹, 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Thailand입니다. 그리고 태국 기독교 총회나 침례교, 태국 남침례교 연맹, 거기에도 비자가 있지만은 뭐 100개에서 100개 이상 그 정도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EFT만은 선교 단체들의 모임이야, 이게 사실은 EFT가. 그런데 거기에 선교 단체만이 아니고 태국 개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개교회가 있는데 그 개교회가 4분 오열되어 있는 그 개교회들이 거기에 있는데 대개 오순절인데, 이 사람들이 조그맣게 총회를 구성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총회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만든 것은 이 복음주의 연맹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경비를 갖다가 많이 거둬들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많은 총회들을 만들어서 온권 크리스작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회비를 받죠. 그래서 지금 운영하게 가는 거예요. EFT는 사실은 선교사가 빠져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태국 기독교 총회 안에서는 선교사들을 존중하지 않지만은 복음주의 연맹은 사실은 선교사를 존중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태국 사람들 아닙니까? 태국 사람들은 보통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유아 독존이니까 누가 무서운 사람이 없어 전 세계에. 그리고 외국 사람은 알아보게 무시를 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이 잘해줍니다. 왜 잘해줍니까? 우리가 잘해주면 우리나라가 나쁜 인상을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갖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태국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갖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이 일을 할 때에 이런 사회, 이런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모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태국 사람의 근저에는 부다의 가르침과 그리고 왕제도 이것을 본받아서 사실은 이 태국의 사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국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교의 성격과 기독교 성격은 정반대예요. 두 번째, 한국 사람의 성격과 또 태국 사람의 성격 또 정반대예요. 이게 참 골치 아픈 쉽지 않은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태국 사람처럼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태국의 불교가 순수한 불교, 순수한 종교, 이 세상의 종교들이 순수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 섞이고 저거 섞여가지고 잡종 그런 종교들을 가지고 있죠. 태국의 불교 역시 순수한 불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혼합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짬농이라는 사람이 순수한 불교를 만든다고 개혁 불교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그 사람은 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 이상으로 법을 지키는 부처의 가르침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죠. 태국 사람들의 자유, 사회를 얘기할 때 태국 사람들 아주 자유인이다 그랬죠. 아주 자유인이에요. 구속받으면 절대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자유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북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 태국 사람들도 주어진 일만 해요. 주어진 일. 자기가 창조적으로 무슨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 않죠. 한국 사람들은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은 이건 무능한 일꾼이죠. 이게 자기가 딱 봐가지고 일을 봐가지고 이건 해야 되겠다 이게 판단을 해서 일을 해요. 근데 판단이 잘못되면 상관의 의도가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태국 사람은 절대 자기가 자기 수준에 생각해가지고 일을 벌리든지 하질 않아요. 위에서 무슨 명령이 내려오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놀아. 한국 사람은 시간이 나면 이웃도 그 동료도 도와주죠. 이 사람들은 동료 도와주는 법이 없죠. 자기 일 끝나면 끝나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도 아주 자유스러워요. 한국 사람들은 상관이 아직 퇴근을 안 했으면 일이 끝났어도 그 부하가 퇴근을 못 하지 않아요. 이런 사회가 조금 앞으로 고쳐야 될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전 세계 분위기를 봐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태국만 가지고 보더라도 태국의 쫄병들은 저기 상관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 일이 끝났다. 4시 반에 끝나는 시간인데 4시쯤이면 자기 일 끝났다. 그러면
자기 일 끝났으니까 집에 가요. 4시 반까지 있질 않고. 그래서 대부분 태국의 그 정가, 태국의 그 관과를 갖다가 방문하려면은 4시에 가면 안 됩니다. 4시에는 이미 그 일꾼들이 전부 짐을 싸고 일을 자세를 갖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봐주지 않고, 일을 봐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의 일을 안 봐줘요. 그러니까 가려면은 적어도 3시에는 가야 되죠. 3시에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4시에 가서는 30분 남았기 때문에 30분 안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런데 그 상관들은 태도가 달라요. 여기 상관은 달라. 이 부하가 같지만은 그 상관들이 스스로 이 시간이 넘기까지도 우리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은 자기의 보스가 아직 나가지 않았으면 할 일이 없어 빙글빙글 돌아야 되잖아요. 이거 속히 한국은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태국의 점심시간이 한 11시 반 정도면 시작해요. 한국에서 11시 반쯤은 뷔페가 시작되죠. 이 사람들도 밥을 갖다가 한 11시 반쯤은 그 사무원들이 번갈아서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해죠. 그러니까 통상 11시 반이면은 또 일을 안 해요. 11시 반에 일이 끝나야 되지. 일이 끝나야 되지. 어느 날 제가 비자를 연장하러 이민국 갔죠. 이민국의 직원들은 모두 다 경찰들이죠.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내가 비자를 연장하러 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워크퍼밋 원본을 가져왔냐고 물어보더라고. 대뜸. 그 원본을 안 가져왔다 그랬더니 그럼 가져오라고 해요. 지금까지 이 워크퍼밋 원본을 보고 하지를 않고 그냥 했어요. 사본을 복사해서 주고 그러면 그대로 그걸 보고 이제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보고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었죠. 이 워크퍼밋 원본을 가져오래요. 근데 우리 집에서 이 이민국이 가까워요. 20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우리 그 동역자, 태국 동역자한테 열쇠를 맡겨놨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이 워크퍼밋을 바로 가주면 20분이 안 걸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는 밖에 나가더라고. 어디 갔는지 몰랐죠. 나중에 알은 바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자기 일 보러 시장 갔대요. 그러니까 시장 가야 되겠는데 내 일을 처리해야 되겠으니까 나한테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져오려면 시간이 한 시간은 보통 걸릴 거 아니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 자기 갔다 오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불행스럽게도 그 친구가 오기 전에 이 워크퍼밋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보기가 민망한지 딴 사람이 그걸 처리해주기 시작했죠. 근데 마침 그때 오더라고. 동료가 까탈 부른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죠. 그러나 무슨 마음의 까탈을 부리지를 않았죠. 이런 거예요. 자, 태국 사람은 자유스러운 사람들인데 왜 자유스럽냐면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아주 자유스럽게 그 뜻을 완전히 받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밥을 줄 때도 어린아이에게 밥을 줄 때 서양 사람들은 그 부모들이 떠먹이는 일은 없잖아요. 떠먹을 것도 별로 없고 저들이 흘리면서 먹으면서 뭐 이러지. 근데 태국 사람들은 애가 커가지고 뛰어다니는데 밥을 들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면 50m, 50m, 30m, 30m 뛰어다니면서 밥을 먹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 엄마 보고 그런 일이 있대요. 태국 엄마들은 왜 밥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는데 엄마는 왜 안 해주냐 그러더래요.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태국에서 계속 자라온 어릴 때부터 자라온 우리 아들도 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않느냐 그런 거예요. 사실 걔들은 우리보다도 사회 적응과 문화적이 좋죠. 그 걔들은 완전히 태국 애들이니까 태국에서 노는데 지장이 없고 이런 것이에요. 자, 사회가 왕의 제도의 영향을 받아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주종관계를 항상 이루고 있다고 얘기했죠. 주종관계. 왕의 제도는 자연적으로 사회가 주종관계가 형성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 주와 종의 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이 자동차 예? 자동차 기사들은 한국에서 배우러잖아요. 그 자동차 기사가 기분 나쁘면 여행 다 배려버리게 되니까 뒷바라지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태국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그 기사를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기사를 우리가 정한 액수의 돈만 주면 되고 팁만 주면 되고 밥 먹을 시간 되면 밥값 태국식 밥값을 주면 되고 뭐 이래요. 그러면 다 끝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기사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감각관념 때문에 밥 먹을 때 되면 기사를 같이 밥 먹자고 막 그러죠. 근데 태국 사람은 주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우리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쓰는 사람이고 거기는 네?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쓰는 사람은 주고 봉사하는 사람은 종이요. 그러니까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태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같이 먹자 자꾸 그러네. 같이 먹자고. 예. 그러나 그 기사는 안 오지요. 왜? 자기가 누군 줄 아니까 같이 먹더라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예, 풍습도 그러죠. 저러는 거. 태국 사람 우리가 절을 느껴죠. 사와디캅. 예,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한국에서 오셔서 이 태국 사람들에게 사실은 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와디캅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기 오면 덮어놓고 해야 되는 줄 알고 어른애를 가리지 않고 손을 올려 이렇게 손을 올리는데 손이 올라가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코가 다 올라오지 않아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와디캅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의 중들을 봐서 그런지 이리요.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요. 이건 태국의 중들이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린애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을 할 때 왕한테는 이것이 이렇게까지 가면 이게 이 정도만 가면 안 되죠.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태국의 예절을 모르죠. 문화를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잘 보기 위해서 한국 사람 적응력이 좋으니까 막 손을 잡고 올리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 선교사가 아니면 절대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태국은 사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고개만 까딱 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 정도 되면은 이거 할 일이 많지가 없죠.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 만나면 이거 해야요. 안 하면 안 되죠. 쫄병이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예의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예의요 이거. 태국의 이제 예의요 이거 문화요. 그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나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할지라도 잘 있었어?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요. 태국은 두 종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옛날엔 열심히 일했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보이죠? 이 옷을 태국식이기 때문에 입고 왔습니다. 태국 사회, 태국 문화 얘기하는 때라고 지금 입고 온 거예요. 지난번에 하나도 빨강색 비슷한 걸 입었었죠. 이건 좀 색깔이 다르죠. 제가 이 색깔이 이 색깔도 좋다. 그래서 제가 이 천을 사서 맞춘 겁니다. 근데 이런 옷들이 태국에 수준 있는 옷은 아닙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옷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주 입을 필요 없어요. 이걸 내가 모를 때는 이걸 자주 입었죠. 근데 지금은 이 옷이 어느 수준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이거 자주 입을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좀 수준 있는 옷을 입지 뭐더러 수준 떨어지는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폼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 옷을 입고 나왔어요. 보기 좋죠. 그러나 저는 평상시에 이 옷은 입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소시적에 여기 소시적에 이거 많이 입었죠. 왜? 이것이 바로 태국 문화고 이것이 바로 어쩌고 뭐 이 태국 사람이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주종관계가 되기 때문에 같은 계열이 아니면 같이 놀질 않죠. 그러니까 같은 무슨 모임을 만들지도 않고
자기의 수준이 맞는 사람과 그 모임을 만드는 일을 하지요. 자, 우리가 사회를 얘기할 때 태국 사람은 느슨하고 우리는 성질을 급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질을 급한 걸 보고 태국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죠. 짜이엔옌, 짜이엔옌이 뭐예요? 성급히 하지 말으라 그래요. 아주 기분 나쁜 얘기예요. 지금 열이 나가지고, 사실은 열이 나가지고, 일이 제대로 한 열이 나가지고 지금 열이 올라와 있는데 짜이엔옌을 하고 고정하시라고. 아, 그러면 또 기분 나쁘죠. 예? 지가 잘못해놓고 마이 뺄라이 그래요. 마이 뺄라이. 괜찮다고 그래. 지금 괜찮다는 말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뭡니까? 주가 되는 그 사람이 괜찮다 야 괜찮아 그거 깼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지가 괜찮다 말하면 안 되잖아. 근데 지가 깨놓고 마이 뺄라이 그래. 그러면 열난됐다가 더 열이 부각나죠. 그런데 선교지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선교지예요.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이게 저기해도 그 사람들과 다투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언쟁을 해서도 안 돼요. 더군다나 저쪽 관과에서 이러는 사람들은 다투면은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건 난리죠. 네, 이건 난리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교지에 가게 되면 선교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당했잖아요. 승질 나는 대로 뭐 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계속 당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실 때 얼마나 울으셨는지 모를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선교지에 와서 우리가 이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하고 그냥 그저 멸시받고 욕도 먹고 그래 모르는 사람은 너 나라로 가라고 막 이렇게 가지 말아죠. 아주 꼴찌하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슨한 사회인데 우리는 성질 있는 사회니까 이거 보조 맞추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1, 2년도 가지기 전에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태국 사람은 1년이 멀면 10년이 가도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에이 안 되겠다 그러면 가면 선교지에서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선교지에 얼마나 오래 견디었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결과도 신통치도 않은데 그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 있었다는 거. 병나서 죽지도 않고 멀쩡히 살아서 이와 같이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변화가 적다고 했잖아요. 변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도 태국의 문화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까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태국의 사회에 대한 제 2편으로 끝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마친 다음에 다시 태국의 문화에 대한 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태국의 사회, 태국 사회,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마치게 됩니다.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